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장정호 쌤입니다. 오늘 토익 시험 보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토익 시험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조금 논란 문제였는지를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꼭 방문해 주시고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정답도 확인 가능하고 예측 점수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나오기 전에 미리 여기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기 가시면 이제 항상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강 할인 이벤트라든지 토익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 이거 입력하시면 치킨도 드리는 이벤트들을 하고 있으니까 꼭 여기 방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시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LC 같은 경우보다 RC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왔어요. 자, 이게 재밌는데 지난번 토익 평점이 680점이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 그 토익에서 원하는 목표 점수가 680이거든요. 보통 평점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험에 680이 나왔다는 거는 이번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어려운 노선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번 8월 6일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점, 그렇다면 8월 20일 시험은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냥 간결하게 말해서 빨리 등록하라 이겁니다. 다음 시험. 근데 다음 시험 등록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내가 틀렸던 것들 정확하게 복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파트 5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였습니다. 몇몇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접전부 문제 제가 보통 8개 나온다라고 했지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거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 이번에 8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과 어휘 문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문법 문제 언제나처럼 20개, 어휘 문제 언제나처럼 10개 나왔는데 오늘은 어휘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 문제 어려웠던 거 2-3개 정도 제가 조금 이따 풀어드릴 것이고 어휘 문제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파트 6는 솔직하게 오늘은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문장 삽입 문제도 까다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트 5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무엇? 맞습니다. 마지막에 10문제 정답이 무엇이었는지 항상 우리 학생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죠. 왜?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장 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줄로 세우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제 C로 많이 찍으시잖아요. 전 C로 찍지 말라고 하고 보통 B로 찍으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안 찍는 게 좋겠죠. 만약에 찍어야 되면 B로 찍는 걸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어땠느냐. 마지막 10문제 정답이 B 3개, C 3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다음 시험장 가면 항상 C로 찍지 말고 B로 찍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 토익 시험이 40년이 됐는데 40년째 여러분들께서 딱 봤을 때 뭔가 불안하잖아요. A, B, C, D가 있으면 학생분들 입장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C로 보통 찍어요. D는 너무 왼쪽에 있고 뭐 A는 너무 오른쪽에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C로 이렇게 쭉 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40년째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C보다는 B로 노선을 갈아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시험에 안 찍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to drive 안 그럼 driving to 부정사냐 동명사냐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공부할 때 sign up이라는 이 구동사가 나오면 sign up 다음에 ing 아니야? 왜 그렇게 외우느냐? 보통 sign up for까지 붙여가지고 외우거든요. 무엇을 위해 등록하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등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sign up for 다음에 원래는 ing가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왜? 뒤에 for가 있고 여기에 for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동명사를 끼우기는 애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정답은 to drive로 가는 게 맞습니다. to drive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수동태가 가미되는 보기도 있었는데 그걸 고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명령문으로 시작을 했죠. 명령문. 그러니까 등록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금 주체인데 사람이 이 동작을 당하는 건 웃겨요. 사람이 드라이브 되어지는 건 웃기잖아요. be drive이 아니라 사람이 이거 하기 위해서 to drive for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뭐 이걸 위해서 운전을 한다. 뭐 표현 둘 다 해석이 되는데 뭐 무엇을 추구하다. 여기 이 서비스를 원해서 이 서비스를 좀 더 원한다면 그래서 정답은 to drive가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동태가 가미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 to drive가
이렇게 능동태로 나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to 부정사.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시험에 sign up 다음에 driving을 고르고 싶다면 sign up for까지 나오는 걸 보고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해석을 깔끔하게 해보자면 우편을 통해서 잘 보면 in the mail 우편을 통해서 지금 Adora Books 서비스네요. 맞죠? Adora Look 서비스네요. 요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뒤에 거도 명령문이네요. save.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뭐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20% 정도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첫 번째로 구매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도 여기 to drive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보면 좋겠네요. 괜찮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 to 부정사가 보통 나오면 토익 시험에서는 부사적 용법으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to 부정사가 나오면 부사적 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안 되면 명사적 용법, 안 되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순서대로 가시는 거 추천. 계속합니다. observe, examine. 하하. 요것도 이제 좀 논란 문제였는데요. 왜?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단어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employees, 근로자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이슨 허킹의 birthday. 제이슨 허킹의 생일을요. 관찰했나? 뭐지? 점검하나?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observe라는 저 동사는요. 관찰하다, 준수하다, 혹은 기념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게 좀 드물긴 한데 이게 억지로 시험 문제로 내려면 이런 걸 내는 게 좋겠지요. 왜? 학생들은 보통 관찰하다까지는 잘 알거든요. 그리고 드물게 준수하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기념하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맞추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딱 봤을 때 이게 기념하다라는 단어가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해석 자체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소거법이죠. 여러분 어차피 토익은요. A, B, C, D잖아.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 4개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는 건데 이렇게 4개가 있죠. 첫 번째 게 만약에 정답인데 이게 정답으로 안 보이면 나머지를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려면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거법으로 문제 푸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특히 이제 700점, 600점대를 원하는 친구들은 소거법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900점대, 내가 200문제를 만약에 다 풀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전공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추천. 선생님, 5, 600점대는 어떻게 해요? 고민하지 말고 둘 다 쓰세요, 그냥. 그냥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거 소거법으로 풀고 전공법으로 풀 수 있는 전공법으로 풀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점수대가 좀 더 올라갈수록 전공법으로 빨리 정답으로 찍어내고 푸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7, 800점대까지는 소거법으로 가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렇게 정답은 A예요. 해석해 볼게요. 근로자들, 직원들은요. observed, 기념했습니다. 제이슨 호킹의 생일을요. to honor, 뭔가 기리기 위해서. 어떤 거? 그의 공헌. contribution 자주 나온 단어죠. 그의 공헌을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벤트를 조직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벤트를 주최함으로써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끝.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observe였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계속 갑니다. patronage랑 patron. 여러분 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했을 건데 지금 잘 볼게요. 그들은 감사합니다. 무엇에요? 그의 지속적인 무엇에.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patronage가 나올까요? patron이 나올까요? 두 개 다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잘 보시면 patronage는 후원이에요. patron이란 건 후원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지속적인 후원자에 감사를 했을까요? 그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라는 사람 자체가 후원자인데 또 후원자가 여기 들어오면 해석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후원자가 아니라 후원,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시겠지요. 자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patronage로 고르게 되면 해석을 했을 때 그들은 감사하고 있다. 그의 지속적인 후원에 patronage.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뭐? 그에게 어떤 거? that 이하를요. 지금 보니까 the other paints. 다른 페인트들은요. are already being prepared. 다 준비되어 지고 있는 중이다. 뭔가 페인트를 사러 갔나 보네. 지속적으로. 근데 다른 페인트들, 그 사람이 주문한 것들도 다 주문한 것들도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겠지요. 이 단어 patronage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 갑시다. benefit, benefiting.
요것도 많이 헷갈린다라고 문의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offer 이 동사예요. 맞아요? 계속합니다. 뒤에 special discount가 목적어고요. and가 접속사로 나왔지요. 뒤에 the exclusive까지 나왔습니다. 더가 관사고 exclusive가 형용사입니다. 그럼 뒤에는 명사 자리입니다. benefiting은 동명사입니다. 여러분 동명사는요 관사와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 관사가 있으니까 동명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benefits가 나와야 되는데 benefits가 품사가 무엇이냐? benefits 명사로 혜택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타동사로 쓰이면 이득을 주다. 자동사로 쓰면 이득을 취하다라는 표현이지요.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다음 시험에 동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어두시고요. benefit이 명사로 쓰이면 혜택, 이득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면 명사 자리니까 아주 알콩달콩 관사랑 형용사랑 명사 알콩달콩 좋습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Glitter and Gloss 이게 여러분들 회사 이름이네요. 맞죠? 모든 글리터 앤 글로스 회원들에게 전원에게 특별한 할인 이벤트와 그리고 뭐 혜택들 exclusive 단독 혜택들을 제공한다라는 표현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benefits였습니다. 여기선 명사로 쓰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괜찮나요? 계속 갑니다. reminded, enclosed.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걸 정답으로 골라야 될까요? 문맥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건 어휘 문제니까. 자, 갑니다. regular staff member. 아하,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근로자들이라고 퉁쳐버리면 됩니다. 근로자들은요, 어떻게 된 것 같은데요? BPP는 수동태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that 이하. permission from a direct supervisor.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슈퍼바이저, 뭐 관리자로부터 받는 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가 요구되어집니다. 어떠한 지출을 위해서라도. 돈 쓰기 전에 허락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요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enclosure. 이게 어떤 거예요? enclosed. 추천 받는다라는 거죠. 권장되어진다. reminded. 이게 어떤 거예요? 상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정보를 추천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정보를 상기되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정답은 reminded, 상기되어짐 이게 정답이에요. 해석을 깔끔하게 해보자면 이 정규직 직원들은요 뭐뭐 하는 것을 상기되어집니다. 뭐 that 이하 바로 직속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나요? 이건 어휘로 풀어야 돼요. encouraged가 아니라 reminded라는 거. 계속 갑니다. 아하. postpone, cancel. postpone과 cancel 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문맥상 가장 적합한 걸 골라야 되겠죠. 쭉 갑니다. due to adverse weather. 안 좋은 날씨네요. 계속 갑니다. John은요. will need to. 해야 돼요. 안 좋은 날씨 때문에 존이 뭔가 해야 돼요. Any appointment. 어떠한 약속들이든 간에. 이게 뭔데? You have with client. 너가 고객과 가지게 된 어떤 약속. By one more month. 한 달 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 더라는 기한이 주어졌어요. 한 달 더. 그러니까 한 달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어떤 기간이 있고 이 기간 내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기간까지 연장한다라는 표현, 연기해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이란 거를 100% 다 써먹으려면. 보기 중에 정답은 연기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됩니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겁니다. 왜? 한 달만 더 딱 연기한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게 어휘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왜 이건 답이 안 돼요? 왜 이것도 답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가장 정답이 되는 걸 골라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이게 정답이 된다가 아니라 이들 중에서 가장 정답이 되는 걸 고르는 게 바로 어휘 문제입니다. 그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요런 이제 어휘 문제 조심하시고. 요런 게 시험장 가면 어휘 문제가 10개 나온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요 정도 난이도라면 딱 중간 정도 난이도예요. 이거보다 쉬운 문제 반, 어려운 문제 반인데 딱 요 정도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존이라는 사람이 고객과 약속을 한 달 더 미뤄야 합니다. 미루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postpone이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파트 7 강의 담당하고 있는 박가은 선생님입니다. 자, 8월 6일 토익 시험 총평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나 공부하는 꿀팁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요. hackers.co.kr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와 또 소통에 참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크게 몇 가지 포인트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좀 높았습니다. 자, 7이 문장이 이제 길어지고 또 난이도가 높은 아티클 같은 게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한번 이제 걸리면은 속도가 안 나죠. 그러다 보면은 전체 지문을 다 읽을 기회를 놓치게 되다 보니까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동의어 문제라든지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티클, 기사글이 무려 5지문이나 출제가 되면서 거기다 소재가 조금 생소하다 싶은 그런 지문들은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높았고요. 또 혼동되는 초이스가 제법 있었습니다. 네, 정답의 단서가 딱딱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두 번, 세 번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초이스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파7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시험 끝나면 제일 먼저 기억 남는 게 동의어죠. 네, 동의어 한번 짚어보죠. 자, 스케치가 맞을까? 아니면 attract이 맞을까? 자, draw란 동사는 일단은 우리 그림을 그리다 그 뜻도 있지만 누군가를 끌어모으다. 손님을 끌어모으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어 문제 특징은요. 1차적인 동의어가 초이스의 오답으로 같이 존재하고요. 우리는 1차적인 동의어를 고르는 게 아니라 문맥상 대신 써도 가능한, 대체가 가능한 그런 어휘를 골라줘야 되는 거죠. 자, people이라는 목적어랑의 호응 관계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을 뭐하다? 끌어모으다, attract이 맞겠죠. 자, 항상 동의어 문제에서 동사, 특히나 타동사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그 뒤에 오는 목적어인 이 명사와의 호응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1차적인 동의어보다도 대신 써도 문맥상 의미 달라지지 않는 어휘를 고르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실수하지 않겠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아본 적 있나요? 높은 등급 또는 평가 받아본 적 있나요? 네, 받다라는 동사 뒤에 높은 요때 마크는 점수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았어. 뭐 또 좋은 인상을 내가 이제 갖게 됐어. 이렇게 돼가지고 왠지 전반적으로는 요거 impression이 들어가도 맞을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네, 어떻습니까? ratings, 요게 또 점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등급 혹은 점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전반적인 느낌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자꾸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좋은 느낌이니까 좋은 인상 받았겠지. 이런 접근 안 되겠고 이 단어와 아무래도 가까운 의미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맥상 대체 가능한 어휘를 고를 때 전제는 아무래도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또 의미가 비슷한 거를 골라줘야지 안전하다. 기억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의미를 묻는 문제가 우리 이렇게 두 개가 출제가 되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 또는 여러 명의 우리 대화가 출제가 되면서 A, B 두 사람의 대화에서 몇 시 몇 분에 이게 무슨 의미냐 또는 뭐 A, B, C, D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대화에서 또 몇 시 몇 분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 문제 출제되죠. 그래서 이미 이제 meaning, 의미 묻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건 좀 센스 있게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시간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 정말로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yes, no가 궁금하다기보다도 뭔가 시간 되면 나랑 뭐 좀 할래? 시간 되면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이런 말을 시간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내가 일정이 있는 거라. 그러면은, 아, 나 지금 막 뭐 하려던 참이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시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너도 시간 되니? 나 지금 막 뭔가 하려던 참이야. 그 말의 의미는 나 지금 안 되니까 좀 이따 부탁을 들어주든가 할게.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를 적에 우리가 문장의 전체적인 진짜 의미를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거기 있잖아. 와, 주차장 정말 자리 잡기 되게 힘들거든. 너 만약에 네가 주차장에서 자리 잡잖아. 넌 정말 그날 진짜 복 터진 거야. 너 가서 로또 사야 될 지경이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주차장에서 자리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 자리 구하기 진짜 어려워. 이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앞뒤 상황도 좀 살펴보고 또 이 말의 진의를 생각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이제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가볍게만 쌤이 얘기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요거 얘기해 볼게요. 문장을 넣는 위치 1, 2, 3, 4 중에 어디 넣을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항상 뭐가 중요하냐? 클루, 단서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죠. 쌤이 얘기하고 싶은 단서 크게 두 가지인데 쌤이 이제 파트 7 수업에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항상 대명사를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결, 논리적인 연결어. 예를 들어서 뭐 however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활용을 잘해줍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대명사 활용이 정말 집중적으로 필요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어디에 놓을지 위치를 이제 가늠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다른 회사가 갖고 있던 그곳은 지금은 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문장이 들어가려면 직접 문장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곳이라는 실제로 이제 이시라는 대명사였는데 요게 직접 문장에 받아주는 게 있는 위치, 그거를 골라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동네가 변했는데 그 동네에 새로운 그 장소에 새로운 뭔가가 생겼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새로운 장소에 해당이 되는 게 뒤에서 그곳은요. 옛날에 원래 뭐가 있던 건데 이젠 다른 게 들어섰죠.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 대명사의 역할은 항상 직접 문장에 있던 명사를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도 대명사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엔 쌤이 퀴즈 스타일로 얘기해 볼게요. 그 행사 되게 재밌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행사에 해당이 되는, 이것도 이제 이시였는데요. 그게 직접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직접 문장에는 그 이세에 해당이 되는 게 요게 있는 문장일까요? 아니면 요게 있는 문장일까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 알겠나요? 네. 여기 A는요, 복수명사가 보이고요. B는 단수명사입니다. 아무래도 A의 뒷자리보다는 B의 뒷자리가 낫겠죠. 왜 그렇죠? 쌤이 얘기한 대로 이 문장의 is은 단수의 명사를 받아주는 건데 A는 쌤이나 들이라 했으니까 is로 받지 않고 they로 받아야 할 겁니다. 네, 직접 문장에 복수의 표현이 있으면 그걸 뒤도 복수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뒷자리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는 더 쌤이나 단수 명사가 있는 그 뒤에다가 그 세미나가 재밌을 거야 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대명사의 어떤 포인트, 단복수까지 확인해 주는 거, 그걸 통해 우리가 문장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이제 우리 항상 이게 파7의 출제 원칙인데요. paraphrasing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말을 바꿔 말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 지문에 preliminary budget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예산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예산은 예비 상태로 뭔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예산은 아직은 승인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예비 상태니까.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비 상태의 예산을 점검하는 거구나. 그럼 아직은 승인 안 된 거지가 추론되는 겁니다. paraphrasing의 원칙이에요. 이게 지금. 자,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이제 빵가게가 있어요. 근데 빵가게가 우리요 이제는요 now, 자 now라는 표현이 이제 파7에서 중요한 게 이거 now가 등장하면 뭐야?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빵가게가요 이제는 배달까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빵가게가 새로 생겼다. 새로운 빵가게 오픈한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맞을까요? 네, 정답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빵가게는 이미 있는데 이제는이니까 기존에는 배달을 안 했다가 이제는 배달이 됩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빵가게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포인트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7에 now가 등장할 때 뭔가 달라진다. 기존과 달라져 라는 걸 주목을 해야겠고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서 원래 있던 곳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이 가게가 없던 장소에 생기는 건지를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되죠. 쌤은 개인적으로 이런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혼란되는 이 둘 중에서 헷갈리는 초이스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쌤이 지금 설명하는 이런 now의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지문 읽다가 now가 나오면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넘기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now에 신경을 쓴다. 요거는 달라졌다는 얘기다.
자, 우리 항상 어려워하는 게 연계 지문입니다. 네, 더블 패스지 2개, 이중, 그 다음에 3중 지문 이렇게 3개가 출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 와중에 문제가 하나 내지 2개는 1번과 2번 지문 합쳐 풀고 2번과 3번 지문 합쳐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포인트 잡아볼게요. 근데 이제 연계 문제를 미리 연습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빨리 보이는데 연계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명, 네, 고유명사, 몇 월이니 이런 것들이 잘 출제가 됩니다. 또는 뭐 시간 이런 정보. 자, 그런 걸 한번 여기서 두 내용 통해 여러분 유추해 볼게요. BTS의 지민이란 가수는 인형을 모으는 취미가 있대요. 그런데 그 인형 컬렉션을 이번에 서울에 있는 지민이네 집에서 전시한다는군요. 자, 그럼 뭘 신경 써야 될까? 지명, 서울 신경 써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라는 사람인데요. 그 인형 모음집 잘 봤어요. 이랬어. 그럼 이 제시는 어디에 방문했다? 서울 지민이네 갔었다. 이렇게 지명을 가지고 엮어주는 스타일. 이런 게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인형 활용해서 이번에 우리 새로운 동네에서 공연할 거니까 인형 가지고 마케팅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연계 포인트는 네, 지명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또 연계 포인트입니다. 우리 베이글 가게는 원래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케이터링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네, 이번에는 now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베이글 가게는 지금 여는 거예요. 새로 문을. 그렇지 않죠. 서비스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서울에 전체에서 할 건데 케이터링을 이게 잘 되면 우리 경영진들이 부산에도 열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실제 뭐 부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뭐 서울이 잘 되면 서울 바깥에도 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끝나갔다고 쳐볼게요.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 베이글 가게 점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부산점에서 일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장사가 잘 됐나 봐.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문을 여는 거잖아. 자, 이건 역시 결론적으로 보면요. 지명을 가지고 만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연계가 어떻게 연결되냐. 서울의 장사 엄청 잘 됐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그 토익 파7의 ATS의 출제 기본적인 레파토리입니다. 반복적이에요. 자, 그 다음 연계도 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새로 지원을 뽑을 거예요. 와서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지원할 사람들은 요 밑에 2번 질문이죠. 여기 있는 이거, 저 온라인상으로 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바이스 프라이즈란 누구누구 씨한테 메일 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 이름 있죠. 네, 고유명사 이름. 요 이름이 여기 보면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 회사의 바이스 프라이즈란트가 요 수업까지 담당하는구나. 요거 가지고 이제 하나가 엮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3번 지원 보세요. 저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원래는요. 요 수업을 신청했는데 그다음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딴 걸로 항상 뭐가 나와? 스케줄 같은 게 있으면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뻔한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저 대신요. 205호에서 하는 그 수업으로 좀 옮겨주실래요? 자, 근데 205호만 갖다 푸는 게 아니라 205호에 몇 시 수업인가 혹은 담당자가 누군가 요거 가지고 또 연계가 엮이는 거예요. 자, 1, 2, 3번 중에 이 2번 지문은 약간 표처럼 짧게 등장하는 구조라고 쳐봅시다. 표는 항상 무엇이다? 다른 지문의 정보로 표에서 찾고 또 나머지 지문의 정보로 표에서 찾게끔 연계의 핵심적인 공간이 바로 표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풀어주면 정말 좋았겠고요. 점수 잡는 해커스.